네, 현재 시각 9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지수도 0.5%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코스닥도 0.3%까지 상승폭 키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0.5% 하락 구간이지만 SK하이닉스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졌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 계속 시도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실 앞서서 특징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도 오늘 또 두드러지게 강세 보입니다. 4.87% 오름세 현재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면 이마트 그 의무 휴일에 대한 재부활 우려감에 주가가 8%대 하락 흐름 보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의 다양한 질문들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케어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살짝 밀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선 거 보면서 아,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참 크구나. 또 외국인 매도도 확 있었다가 지금 확 줄었어요. 원래 강세장에서는 살 기회를 잘 안 주죠. 살 기회를 안 준다. 하락장에서는 또 팔 기회를 잘 안 주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과 약세장에서의 흐름들의 특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또 전반의 흐름이 최근 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엔터키 누르고요.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시장의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묻고 엔터키 누르고 네. 따블을 생각하는. 아, 자, 그러면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엔터키를 눌러볼 수 있을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어제 장에서도 자동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오늘 장은 상승세를 좀 유지하나 싶긴 한데 아쉽게도 강박권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강세가 나타났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 뭐라고 보세요? 그간의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주가가 안 움직였죠. 최근에 주가 흐름의 전반적 특징이라고 본다면 과거의 주가가 짓눌려졌던 안 움직였던 뭐 건설주라든가 오늘 유통주가 빠지긴 하지만 최근까지 움직임이 유통주 긍정적으로 보였던 점들 다시 말해서 최근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살 거 없을까? 저평가 종목 없을까? 이러한 과정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으로 바뀌는 현상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어제 자동차 업종 내에서 특히나 강했던 종목이 현대 모비스의 주가가 어제 특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네. 한 10% 정도 어제 상승했나요? 맞아요. 현대기아가 한 3, 4%, 2, 3% 정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 모비스의 주가가 굉장히 강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는 이제 보합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그래 자동차주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자동차주 내에서는 모비스가 뭐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사볼까라고 판단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모비스의 주가 상황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 지금 시점 들어가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업종의 전환 흐름이 지금 당장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유동성 장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2020년 시장과 지금의 장이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 변화의 주도주 흐름을 보게 되면 20년 11월에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20년 12월에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 현대유아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에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의 순환매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현 시점 관심권에 있는 가격에 들어왔지만 시간차를 두고 좀 기다려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차를 두고 기다려야 된다. 뭘 기다릴까요? 실적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뭐 관세의 기다릴까요? 좀 전에 유동성 장세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돈의 흐름을 기다리는 거죠.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자동차로 돈이 오는지. 오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반도체를 살 때는 외국인이 관심도를 보여줍니다. 시장의 상승의 촉발 동력을 보여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하고 나면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관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바스켓, 그러니까 펀드에 들어있는 종목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삽니다. 전기전자 비롯해서 PCB라든가 등등등등 사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도 움직였고 전기전자도 움직였고 지금 안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실적 우량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여전히 수출 잘 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라고 판단했을 때 자동차로 귀결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도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시차를 두고 접근하는 형태로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자동차주의 강세가 시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급하게 자동차주를 살 필요는 없고 네. 확실하게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관점인데 관심 가져볼 종목은 뭐 가장 핫한 현대모비스를 꼽으셨어요? 현대모비스가 안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주 회사 순환 출자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지주사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SK, LG,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는 아직 지주사 체계는 아니지만 지주사로 변환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최근 움직인 이유는 삼성하고 현대는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출자와 지주사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면 금융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순환 출자와 지주사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있고요. 현대는 현대캐피탈이 있습니다. 네. 이걸 계열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과 현대는 아직까지는 지주사 체계가 아니고 삼성물산이 지주사 형태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주사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기존의 지주사의 주가가 움직인 이후에 순환 출자 구조의 그 대표 종목들이 움직이는 형태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가운데서 현대모비스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급하게 매수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차근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0.18% 강보합권 유지하며 28만 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궁금한 증권주 이야기를 또 두 번째로 나눠보겠습니다. 증권주 어제도 랠리를 펼쳤고 쉬어가나 싶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증권주들 보면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게 네. 약간 또 뭐 자사주 비율이 높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한데 업황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네. 꼭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기보다도 그 애프터마켓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기존까지 지난해까지 해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이죠. 여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증대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채권 운용 수익이 증가했다라는 말씀드렸죠.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계속 매매가 유발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사고 팔고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대되듯이 금리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 기조의 거래가 늘어납니다. 네. 이때 이익도 배가가 되고요. 가지고 있는 운용 그 자산에 대한 그 평가 차익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수준에서의 증권사 이익 규모가 증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증권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뭐죠? 증권주 지금 사도 될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는 고민입니다. 부분 사도 되는 종목이 있고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PBR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PBR만을 가지고 금융주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금융주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해서 어느 정도의 저평가냐 아니면 고평가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은행주에 대해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증권주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현상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제 특이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꽤 많은 물량의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어제 동일하게 윗꼬리가 달린 상황 하에서도 매수, 순매수를 기관 투자자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증권주인데 왜 이들에 대해서 달리 평가하는 기관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PBR만을 볼 때는 제조업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보는데요. 여기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금융회사는 ROE를 평가해서 합치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그 PBR이 1이고요.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8%, 9%
수준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71인가 그럴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평균 ROE가 8에서 9입니다. 그러면 등치시켰을 때 현재 수준의 주가가 적정 주가입니다. 다음 2분기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여기에서 가격은 더 상향화 되겠죠. 반면에 삼성증권의 ROE와 PBR을 보게 되면 PBR은 0.78 정도 되고요. ROE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증권은 현재 수준에서의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최소 8, 9만 원 이상의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죠. 가치평가 기준으로. 네. 그럼 기관은 이 가치평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해 볼 때 미래에셋은 현 주가 적정 수준이고 삼성증권 저평가다라고 판단돼서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증권주 사도 됩니다. 다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대한 평가 시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증권주의 선택 기준으로서는 PBR과 ROE를 판단하셔서 접근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증권주 안에서 다양한 중소형주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을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PF 많이 기존의 증권주에 대한 그 걸림돌로 많이 얘기했었죠. PF, 삼성증권도 PF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츠증권 뭐 이런 곳은 PF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종금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PF 대출이 많이 일어났고요. 네네. 삼성증권은 PF 대출도 없고요. 그 채권 운용 수익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테일 쪽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나 그 소매 고객의 영업망은 강하지 않은데 IB 쪽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삼성증권에 대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ROE가 12%인데 PBR은 현재 0.78 정도 되는 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판단돼서 안정적으로 투자 측면에서는 삼성증권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증권의 주가도 사실 올해 저점이 4만 원대였는데 지금 6만 3천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얼마로 보세요? 저는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삼성증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10만 원 수준이 적정. 현재 지수와 시장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에는 10만 원 수준의 가치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기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만 원. 궁극으로 중장기적 흐름에서의 목표를 봤을 때 그러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8, 9만 원, 9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을 증권주 가운데 탑픽으로 꼽으셨던 이유가 여러분들도 납득이 되실 텐데 물론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관심 있겠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증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죠. 오늘자 또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한번 테마가 묶이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가 참 무섭게 올랐던 과거의 사례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 테마가 또다시 불거지는 건 뭐 여름이 왔기 때문일까요? 비만 치료제는 좀 국한되어진 재료 가치이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로 한번 확장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크게. 네. 지금 시장의 색깔이 성장주가 움직일 만한 현상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네. 유동성 장세이고 시장이 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대가 만들어졌을 때는 위험 자산의 투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바이오 섹터가 이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을 받아갈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IT 플랫폼이 강했죠. 네카오, 그다음에 뭐 오늘 웹툰까지 강하긴 하지만 엔터 뭐 이런 흐름들이 어제 강했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2차전지는 최근 내 흐름이 진행이 됐고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아 있고요. 바이오 섹터가 몇 가지의 흐름에서 이번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18일, 19일 전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서 그 바이오 USA라고 바이오 그 학회 심포지엄 중에서는 가장 큰 그 6월에 열리는 행사이거든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있다란 첫 번째 이유이고요. 이벤트가 있으면 해당 섹터의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바이오 빅파마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려는 타이밍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오주 하면 미국에서 최근 주가 상황 흐름 측면에서 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약가이나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타격을 받았고 주가 자체가 최근에 뭐 하향 이후에 정체되어 있는
그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빅파마 업체들의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머크 같은 회사, 에브비 같은 회사들이 최근 흐름에서 바닥 탈출 신호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연동되죠. 네. 미국과 우리가 어느 정도 연동된다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바이오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바이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도 관심 분야에서의 섹터이긴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3대장을 많이 얘기하죠. 알테오젠, 삼성란, 리각젠. 뭐 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어제 오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바이오 하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종목들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 지수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거래소는 2,900 전 고점 라인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고점 지난해 8월 고점이 아마 850, 860 정도 될 겁니다. 이 가격 수준으로 키 맞추기 흐름에서의 진행이 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래소는 지수적 관점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고 코스닥은 올라갈 자리가 있는 그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이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만 치료라는 테마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비만 치료 관련한 대장주 이런 종목보다는 바이오 대장주를 골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펩트론이 기존에 그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네.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움츠려드는 움직이더라도 하루 이틀 코스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전반에 대해서는 바이오 3대장이 이제 움직이는 전체적인 시세를 선도하는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한 관심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등한시하면서 바이오 종목도 좀 뒷전에 두긴 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그 가운데 토픽은 알테오젠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을 통해서 시장 내용 확인해봤고요. 오늘 KL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